어떻게 특화시킬 것인지 이런 다양한 제안을 받으면 이것도 이제 좀 평가 항목에다 집어넣어서 시공사들이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호 1, 2, 3번, 1, 2, 3등이거나 아니면 3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을 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금 융자인데요. 지금 현재 올해는 이제 기금이 지금 1,000억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 배정돼 있는 금액은 추진위 조합 운영자금, 설계 용역비, 세입자 주거 대책비, 그 다음에 조합원 이주 비용 융자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000억 범위 내에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면 신용대출이나 아마 담보대출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이제 아직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돈 갖고도 모자랄 수도 있어서 이제 민간자금 융자 알선 방안에 대한 건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아마 8월 중에 융자 알선이나 융자 기준 같은 것들이 아마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거는 발표되고 나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시 또 설명의 자리가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에 1,000억, 11년에 1,500억, 12년에 1,700억, 13년에 2,100억, 14년에 1,900억.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다 쓰고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제 이건 기금이고요. 여기서 이 돈들은 용자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회수가 됩니다. 회수가 되면 또 지금 이제 기금들이 거치는 기금들이 있고 그래서 이 도전기금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늘 것이고요. 이 돈으로 모자라면 민간 자금들을 융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시중은행이나 아니면 신탁회사를 통해서 아마 조합에서 필요한 사업 자금들을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이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제 시공사로부터 대여금을 받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들을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특정 업체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곳으로부터 받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관리제도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들 중에서 일부는 공공기금이니까 각 시나 아니 구청에 이제 각 구청별로 이제 예산이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돼 있는 구들이 자치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하반기에서는 의회에서 아마 이 공공관리기금에 대한 예산 확보들을 많이들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구청이나 아니면 서울시로 문의를 하시면 궁금하신 사항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클린업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하면 그냥 껍데기만 아니면은 표지만 이제 공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제 클리너 시스템 구축되었고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리너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시고 본인이 거주하는 구 아니면 본인이 소지하는 물건지의 구를 클릭을 하시면 각 거기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나 조합들이 홈페이지가 쭉 뜹니다. 그 중에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클릭을 하시면 공개자료 그래갖고서 이렇게 이제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통사항, 인가단계, 시행단계, 관리처분, 공사시행, 이런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들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7개 항목, 그러니까 법 81조 1항에서 7항까지 해서 운영규정 및 정관, 그 다음에 용역회 선정계약서. 규정하고 정관은 책자, 총회를 할 때, 창립총회를 할 때 책자에 실어서 주니까 이거는 다들 가지고 계신데, 이게 이제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의사로, 이 선정계약서는 갑을 조합 아니면 추진위원회 누구, 그 다음에 계약하는 곳, 어디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한다라고 계약서 표지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갑지라고 하는데, 그것만 딸랑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스캔 떠가지고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서 계약서 공개했다. 이게 이제 여태까지 대부분의 조합들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계약서 안에 있는 자세한 계약 문구들을 공개를 잘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사록인데요. 이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제일 많이들 싸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의사록과 회의록과 속기록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조합에 가서 회의록 내놔라, 속기록 내놔라 그러면은 좀 불편한 내용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좋지 않은 소리도 하고 근데 그 내용을 풀로 다 돼 있는 게 이제 속기록인데
속기록, 대부분의 이제 그 정보 공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속기록을 이제 달라고 하시는 것 의도인데, 속기록은 잘 주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부분, 신상 발언도 있을 수 있고, 회의석상에서.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안 내주고요. 의사록은 회의 안건과 그 다음에 그 참석자, 그 다음에 찬성이 몇 표가 됐고, 반대가 몇 표가 되고, 기권이 몇 표가 돼서 그 안건이 가결이 됐는지 부결이 됐는지를 표시하는 그 의사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 속기사가 작성을 하는데, 이거를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만 봐갖고는 뭐 어떻게 의결 절차나 어떻게 논의가 돼갖고 그 안건이 통과됐는지 알 방법이 좀 없죠. 하지만, 의사록, 여기 법에 명시적으로 이제 의사록이라고 돼 있으니까 의사록은 이제 공개를 한다는데, 이것조차도 안 하는 조합들이 간혹 있어서 서로 이제 뭐 도정법 위반이다 그래갖고 고소고발하는 조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정비사업의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이 정비사업에 관련 공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좀 이제 각 조합이나 그 정보 공개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싸우시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특정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문서라 함은 그 구청에서 발송되는 문서만 공문서인지, 아니면 협력사들하고 주고받은 공문서도 조합에서 발송을 하고 조합에서 받은 거니까 그것도 공문서인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공개를 해도 크게 무방한 것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요번에 좀 더 그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하는 것으로 이제 그 공공관리 제도가 바뀌면서,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셨는데, 조합이 도대체 어디에서 돈을 얼마를 빌려 갖고 오고 얼마를 썼는데 어디를 썼는지 알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클린업에서는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 내역을 반드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자금 운영 계획,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은 월별 공사 진행 사항, 그 다음에 업체별 계약 변경 내역.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전에 도정법에서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하고 이제 좀 물리는 부분인데요. 계약을 해놓고 나면 변경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안 알려줍니다. 법에 계약서 공개를, 선정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그랬지 변경 계약서 공개하라는 내용이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아주 싸게 계약을 해놓고 변경해서 쉽게 해서 말씀드리면 평당 10,000원에 계약해놓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관리처분 때나 아니면은 정비사업 자금 운영 예산안을 딱 보면은 관리처분 총회 때나 나중에 변경 총회할 때 보면은 금액이 막 올라가 있죠. 이게 왜 올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처음에는 얼마라고 했는데 평당 10,000원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12,000원, 13,000원 돼 있어갖고 사업비가 막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경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정비사업 이용이 변경이 되면 이것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그다음에 뭐 조합원 분양공고 분양신청은 뭐 이거는 옛날에 이제 분양 신청 해놓고 난 다음에 쉽게 해서 뭐 수기로 할 때는 평형을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 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에 7개, 그 다음에 이번에 6개에서 13개 항목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공공원들이. 그 추정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로그램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했고요. 여기 이제 자료를 입력을 하는데, 여기 이제 추진위원회 조합에서 자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입력은 뭐냐면, 그 정비사업 예산액이 잡혀 있으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아놨었던 걸 다 입력을 하고요. 실제로 계약이 되거나, 그 다음에 그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총 집행한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으로 다시 수정 입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비들을 구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되겠죠. 딱딱딱딱 얼마 썼고가 이제 예산이었던 게, 예정이었던 게 이제 그 사업비 집행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담금 내역들이 이제 자꾸 이제 확정이 되어져 가는 거죠. 활용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동의서 진구시,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는 신청 전에 총회에 뜻이 뭐 이런 부분입니다. 사업시행 인가시 이제 이것도 제적조합은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동의서를 받을 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추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담금이라든지 사업비 내역들을 확인을 하시고 이제 동의를 하시게 되니까 집행부라든지 조합원들 간에 이해 부족에 의한, 그다음에 의사소통 부재에 의한 반목이라든지 오해들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나 분담금 추정의 초기에 해서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변경 내역은
변경 내역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세로 사업 시행 여부 결정. 이게 이제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하니까 될 수 있으면은 최대한 정보를 많이 공개하도록 이 추정 프로그램이나 클린업 시스템에서 의무화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조합설립동의서에 보면 철거비 얼마, 신축비 얼마, 그 밖에 사업, 근데 이게 기타 사업 비용이죠. 해서 합계 얼마, 이렇게 해서 분담금, 추정 분담금 얼마,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알 수가 없죠. 신축공사비도 모르는데, 기타 사업 비용이 대체 협력업체라든지 일을 해야 될 게 도대체 몇 가지가 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도저히 알 방법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항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던 것에서 쉬운 3개 항목으로 추정 프로그램에서 자료 입력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정보를 자금에 대한 집행 내역에 대한 것들을 공개하도록 해놨으니까 좀 더 100% 명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본인들의 재산이 어떻게 변동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분담금이 어떻게 따르냐 이제 변동하느냐에 따라 갖고 여러분 재산 내역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보를 공개를 많이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비라든지 분담금을 추정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은 이제 이 관련된 공공관리자들의 이제 관련된 업무 내역들을 이렇게 매뉴얼화 시켜서 이제 각 자치구에 이제 하달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 관련 업체 선정 기준 마찬가지로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서 예전에도 하던 방식에서 똑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비 추진 위원장과 감사 선출 그다음에 이 부분만 조금 이제 틀리죠. 예전에 이제 하던 방식으로 이게 이제 가칭 추진위원회에 대해 난립하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하는 프로세스는 진행 순서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공관리자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정비업체 선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때까지 그다음에 설계자나 아니면 시공사, 정비업체 선정 때는 선정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선정 절차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기준 준수 검토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바뀐 부분인데요. 여기서 예비 추진위원장하고 감사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갖고 공공관리자가 한다고 그랬었으니까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조합을 설립할 때 창립총회 하면서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을 선출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 선거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 결의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비리, 그다음에 누군가가 어떤 임원이 되거나 무슨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선거가 좀 과열이 되거나 혼탁해야 될 소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조합에서 투명하게 잘 선거 관리를 하시면은 좋은데 그런 것들은 조합에서 또 결의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위탁해서 우리는 이번 선거 그렇게 하자.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아줄 수 있습니다. 맡아서 이제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업무를 대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공고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